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진 지 열흘째입니다. 고립된 광부 두 분의 가족들이요, 애타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지하로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서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 삼촌, 힘 잃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오빠, 기운내. 나도 기도하고 있어. 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구조 당시에도요, 17일 만에 생還된 분도 계십니다. 11월 4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방금 들어온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북한 군용기 항적 180여 개가 식별돼 우리 군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볼게요. 권영범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군용기 약 180여 개의 비행 항적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항적만 확인이 됐고 정확히 군용기 몇 대가 떴는지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식별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조금 전인 오후 3시쯤까지인데요.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용기는 미그기와 수호이기 등으로 파악이 됐고 일부 공대지 활동도 확인이 됐습니다. 폭격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폭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켰는데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참가 전력 240여 대도 계획한 훈련을 시행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봉화에서 광산 매몰 사고가 일어난 지 진짜 열흘이 됐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은 애가 타는 심정이에요. 근데 지난 1일 날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뉴스파이터 시간에 시추 작업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겠구나 했는데 혹시 전혜연 평론가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예, 어제 일단 시추기 한 대가 빈 곳에 도달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립된 두 분이 있는 곳이 지하 170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그 부분까지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영상으로 준비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하 170m 아래 지금 내시경 장비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내시경 장비가 쭉 내려가니까 저 시커먼 모습 바로 갱도 내부의 모습이고요. 카메라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는데요. 좁지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입니다. 물이 있다면 그래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희망적인 소식이고 카메라가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는데 지금 이제 그 모습 보셨고요. 그런데 이게 애타게 찾고는 있지만 아직 이 작업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내시경에 달린 스피커감 마이크로 고립된 작업자들을 또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일 날에는 시추 작업이 실패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다행히 시추 작업은 그 이후에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지하 170m까지 내려서 좌우 360도를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생존 신호는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해당 작업을 할 때 당시 정말 얼마나 애가 탔을까 현장에서도요. 그 당시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빛 있는 데 있다면 그 자리에 불빛 가까운데 가만히 있어주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벗어나지 말고 저희가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힘내시고 꼭 불빛 있는 쪽으로 와주기, 다시 불빛 있는 쪽으로 와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모두의 마음도 같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신 분과. 그런데 사실 저 밑에까지 뭔가 도달하면 그리고 시추 작업이 성공하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금방 들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지름 76mm짜리 이 천공기 2대가 이제 지하 170m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고립된 광부 2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보셨던 내시경 카메라로도 이제 생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음향 탐지기로 또 생존 반응을 확인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내시경 영상 속에 보면 아까 그곳에서 이제 지하수 물 같은 게 떨어지는 흔적도 좀 보이고요. 근데 사고 원인인 펄이 밀려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지하수가 보였다는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 내시경 카메라로 또 음향 탐지기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에 또 고립된 광부 2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일단 뭐 식염 포도당, 뭐 진통 해열제 같은 기초 의약품 같은 것 그리고 또 바로 음식을 먹기 좀 힘듭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시면. 그래서 미음이나 음료 같은 것들 그리고 저 안에서 저체온증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이용 보온 덮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저 어두운 곳에서 조명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생존 반응, 생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 야광공 등을 저 천공을 통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들을 내려보낸 듯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드신 게 없잖아요. 음식물 섭취 못했으니까 바로 드실 수 없으니까 미음 그리고 의약품 지금 부상당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광봉, 형광봉 왜냐하면 기력이 없으시니까 대답할 기력조차 없으실 수 있어서 불빛 반응으로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장치들을 장비들을 내려보는 건 정말 적절한 대응 같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네,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하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뭘까요? 이 희생된 고립된 이 가족들, 작업자들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을 담은 편지, 손편지를 써서 내려보낸 건데요. 네. 지금 매몰된 광산업에만 20년 종사한 베테랑 광부 60대 박 씨와 사고가 난 광산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내기 광부 50대 박 씨가 고립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가족들이 지금 나오는 손편지를 쓴 건데 네. 내용을 보면요. 구조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 잃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삼촌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소식을 듣고 외국에서 온 동생이 오빠 조금만 더 힘내고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기도 했고 세상에. 또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편지들이 정말 한 줄기 빛이 돼서 어두운 갱도를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국민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잠시나마 가족분들의 기대감이 커졌던 그 순간이 있었대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한숨 있으면 조금만 소리를 질러주세요. 아니면 안 되면 뭘 소리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세게. 처음에는 물방울 뚝뚝뚝뚝 소리 나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질감이 단단한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희망사항이어서 이제 다른 119 구조대 분들 대기하고 있던 분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었는데 그분들도 좀 확실히 다르다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내시경을 내려봤는데 이제 별다른 거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소리 차이도 그렇게 들리실 수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 사이에 어떤 소리가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똑똑하는 소리로 들렸는데 그다음부터는 질감이 다른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좀 더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구조대한테 물어보니까 이 소리가 확실히 물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서 네. 바로 그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탐색을 했지만 네. 안타깝게도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광산 매몰 사고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요. 백성 변호사님.
왜 이렇게 구조 작업이 더딘 겁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일단 우리가 광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석탄 광산을 생각을 많이 하죠. 일반 석탄 광산 같은 경우는 흙이나 돌이 좀 무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쉽게 말해서 이 천공기 파고 들어가는 속도도 좀 더 빠를 수 있고 그런 구조도 좀 더 원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광산이 하필 아연 광산입니다. 아연 광산에는 이제 흙이나 바위에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석탄 광산보다 좀 다소 딱딱합니다. 그래요. 딱딱하면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그러니까 이 소위 지금 이제 매몰돼 있는 그 광부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 생존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아하.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이런 궁금증도 또 있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저 광산은 평소에도 안전진단 이 평가는 어땠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행했는지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광산 운영업체가 작년에 이제 산자부 산하 동부 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집안 침하 또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같이 이 안전명령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1수갱 인근의 이 폐갱도 부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일체의 갱내 충전 작업을 중지하고 인원과 차량 접근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작년 12월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명령 조치의 원인이 된 게 이 갱내 충전 작업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광산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광물 찌꺼기라든가 폐석 같은 이런 충전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이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이 광산안전법과 안전기술 기준에 살펴보면 따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곳에 적치를 해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전하게. 쌓아둬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집적장을 따로 만들어야 될 네.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갱내에 계속 충전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산이 이 태풍 같은 것들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충전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작년 12월에 이미 지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받은 광산업체가 적절하게 이 조치 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이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가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구조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추 작업이 성공해서 이제 구조 작업까지 지금 생존자 확인까지 지금 임박했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작업이 더 구체적으로 남아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그 진입로를 파고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구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파야 되는데 어제 한 20몇 미터 정도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그래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제. 근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도 27m가 남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굉장히 가족분들이 희망을 가졌을 텐데 어제 금방 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네. 닥터 헬기 대기시켜놨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27m 남았다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가 굉장히 딱딱한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최대 6시간에 3m 정도밖에는 파지 못한다고 세상에. 합니다. 지금 그 천공기가 총 11대가 동원이 돼서 계속해서 파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조하시는 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계산상의 착오는 조금 줄여주셔야지. 왜냐하면 가족분들 애가 타잖아요. 이 부분 정말로 좀 이 염두에 두시기를 정말 그래서 구조 작업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이 된 김근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범행의 범인이었던 걸로 지금 또 밝혀졌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난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사건의 범인이 바로 김근식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죠.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흉기로 위협을 당해서 강제추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을 못해서 신원 미상 남성이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바로 그 사건 가해자가 김근식이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오늘 김근식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아동에 관한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에 재수감된 사유로
16년 전에 인천 지역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범행이 있었다라는 거 전해졌는데 그렇죠. 이 사건과는 다른 아, 사건. 다른 거예요. 횟수만 비슷하고 횟수만 그렇습니다. 같고. 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또 있는데요. 김근식이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 있을 때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것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진짜 사회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되겠네요. 뭔가 개전의 정, 그러니까 뭔가 다시 갱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뭔가 교도관 폭행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16년 전 사건이어서 재구속 사유가 됐던 그 사건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바로 DNA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김근식 범행과 유사한 미제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어요. 네. 과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서 경찰서 7곳의 기록 창고에 보관된 종이 기록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해봤더니 김근식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이 아동 강제추행 사건 기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기록에 이 신원 미상 피해자의 DNA가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수사팀이 이 DNA를 대검 DNA 화학 분석과의 감정을 맡겼더니 김근식 DNA와 이 피의자 DNA가 일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근식이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네. 그런 단서가 발견이 된 거죠. 이걸 바탕으로 수사팀이 이 김근식한테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한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수사를 했더니 자백을 받아냈다고 그랬어요. 하고요. 이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은 겁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 사건도 죄질이 안 좋습니다만 김근식에게 지난달 16일 출소 하루 전에 재구속 사유가 된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2020년 12월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난해 7월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가 됐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김근식이 풀려나기 하루 전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네. 재구속이 됐는데 네. 이 사건을 이제 더 정밀하게 수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던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리바이가 있는 거죠. 구금 중에 나가서 추행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걸로 확인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런 악질, 저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 나왔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16년 전 그 범행 다시 드러난 건요. 철저하게 또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무개념 행동으로 공분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우리한테 따뜻함을 주는 그런 행동을 실천하신 분도 계시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9월 달에 구미역 인근에서 따뜻한 광경이 포착이 돼가지고 제보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료 급식에서 이제 진지를 드시고 돌아가시는 길이었는데 비가 온 거예요. 어머.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유모차 같은 데 의지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동 불편하시니까. 우산을 네.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네. 때 어떤 학생이 다가와서 저렇게 우산을 펴가지고 할머니한테 비를 피하시게 어머. 그렇게 해드리면서 보절을 맞춰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보자가 사진을 찍고 쫓아가서 저 학생한테 선물도 줬다고 하는데 네. 저 학생이 알고 보니까 구미고등학교 출신의 경일대학교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오늘 가뜩이나 기온 떨어져 추운데 우리한테 지금 따뜻한 난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뉴스파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렇게 선행하신 따뜻한 마음 주신 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수소문해서 연결됐어요.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먼저 제가 여쭤봤죠. 가시는 길이 저랑 같으면 저도 저쪽으로 가는데 같이 쓰시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 갔고 사진이 찍혔던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랑 헤어지고 또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제 앞에 와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무 착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추석 전 날이어가지고 사과 한 박스? 그거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진짜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머니 도와드렸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세상에 지나가는 운전자분이 아유 창문 내리면서 너무 착해요. 그런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현 평론가님 이거보다 근데 더 큰 칭찬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경북 지역 언론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경일대 측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 구미 지역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 이 학생을 찾은 거죠. 이 학생 경희대학교 학생 맞습니다. 특히 소방방재학부 야하. 2학년 학생이라고 하네요. 경희대 총장님이 이 김규민 씨를 직접 만나서 장학금 50만 원 전달했는데 정말 특급 칭찬 해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김규민 씨 소식에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계셨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할머니 우산 씌워 드린 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여가지고 엄청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너 능력 한에서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부모님 모습도 많이 봤어가지고 부모님 영향이 좀 큰 것 같았어요. 정말 따뜻한 가정교육 받고 자란 그런 바른 청년 같잖아요. 세상에 이런 김규민 씨한테 뭐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김규민 씨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해서 내년 4월에 소방학교 입교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어엿한 예비 소방공무원인데요. 김규민 씨도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명에 맞게 직업의식 갖고 열심히 생활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도 감동했다 그런 생각 해봐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 보면 뭐 좋은 일 없을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걸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해리포터가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법 보여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마법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마법 같은 일요. 와, 밤하늘을 빛나는 어머. 환상적인 빛. 정말 마법 같죠? 오로라가 펼쳐진 이곳은요. 아. 노르웨이의 북부 트롬스입니다. 와. 이곳은 세계 오로라 4대 명소로 불릴 정도로 와, 오로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시 전체를 가로지른다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와.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구현을 못할 말 그대로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언뜻 생각해도 오로라는 막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흔하게 볼 수 있으면 저희 뉴스파이트에서 전하지 맞네요. 않겠죠. 사실 저도 이제 저 오로라를 직접 보는 게 저 버킷리스트 중에 한 번 하는데, 근데 제가 혹시 이제 나중에 갈 때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북극권 국가 곳곳에 발견이 되는데 통상 관측 최적기는 1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아, 시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또 저거 보러 가실 때 엉뚱한 때 가지 마시고 저 시즌 때 꼭 가시고요. 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저 북극권 국가들 도시에서 저런 오로라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저도 진짜 언젠가는 꼭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리움에 지금 눈이 지금 촉촉해집니다. 그런데 이 오로라를 직접 보시고 오신 분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그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로라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웅장했고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오로라를 바라보면서 행복함과 동시에 이 광경을 살면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오로라를 꼭 봐야 한다고 하는지 알았어요. 와, 얼마나 진짜 보기 힘든 그런 진기한 장면 보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 감탄사를 할 때 이렇게 하겠어. 오로라!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